저녁 6시 거실에서 김성우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성우는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어요. 옷을 이것저것 꺼내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셔츠 어때? 아니면 이게 나아? 아내 최순자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62세의 순자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신경 써?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데 말이야. 좋은 모습 보이고 싶잖아. 성우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을 펴보기도 했어요. 얼굴에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옷차림에 무관심했어요. 동창회도 귀찮다며 안 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 옷도 사야겠어. 내일 백화점 좀 들를게. 뭐? 옷을 새로 사? 순자는 놀랐습니다. 성우는 옷 한 벌 사는데도 아까워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성우는 정말 백화점에 갔습니다. 20만 원짜리 셔츠를 샀어요. 그리고 이발소에서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오후였습니다. 성우는 욕실에서 한참을 씻었어요. 면도도 꼼꼼히 했습니다. 새로 산 셔츠를 입고 나온 모습은 10년은 젊어 보였죠. 향수도 뿌려야지. 성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향수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선물이었어요. 한 번도 안 쓰던 향수였습니다. 당신 어디 소개팅이라도 가는 거야? 순자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옛날 친구들 보는 건데. 하지만 성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았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늦을 수도 있어. 성우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순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가슴 한쪽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나이도 있는데. 하지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성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식사 중에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뭐 그렇게 볼 게 많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뉴스 좀 보는 거야. 하지만 뉴스를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무언가 메시지를 읽는 표이었죠. 일주일 사이에 성우는 3번이나 외출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늘 똑같았습니다. 동창들이랑 또 만나기로 했어. 일주일에 3번씩이나?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잖아. 옛날 얘기도 하고 좋더라고. 성우는 대답하며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향수도 빠짐없이 뿌렸습니다.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묘한 홍조가 있었죠. 오늘은 뭐 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랬지. 누구누구 만났는데? 민수, 철호. 뭐 여러 명 있었어.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순자가 물어도 성우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아무거나.
짧고 무뚝뚝한 대답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우연히 봤습니다. 성우가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요. 그것도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순자가 다가가자 성우는 황급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재미있는 영상 봤어. 하지만 카톡 알림음이었습니다. 순자는 확실히 들었어요. 성우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성우는 화장실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순자가 잠든 줄 알고 몰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말이죠. 순자는 잠든 척했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남편을 관찰했어요. 성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있어. 순자의 직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성우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긴 샤워였어요. 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성우의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해. 순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순자는 성우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역시 아니었어요.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뭐지?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성우가 자주 말하던 고등학교 졸업연도였습니다. 1978. 화면이 열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카톡을 눌렀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타났어요.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은 은희였습니다. 은희? 누구지? 순자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나도 은희. 매일 생각나.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나도야. 내가 그때 그 모습 그대로더라. 메시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성우와 모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더 내리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호텔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래,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예약할게.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60대 초반 여자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교 첫사랑과 40년 만에 재회. 첫사랑? 순자는 기억했습니다. 성우가 예전에 말했던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 이름이 은희였어요. 카톡 대화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문자함도 열어봤어요. 호텔 예약 확인 문자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신용카드 문자도 보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꽃집, 호텔.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기도 힘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성우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순자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그쳤어요.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냉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똑똑하게 대응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성우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요. 응. 성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성우가 외출한 사이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성우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카톡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 보고 싶다는 메시지, 호텔 예약 대화, 모두 증거였어요. 순자는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성우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확인했습니다. XX 호텔 35만 원, XX 레스토랑 28만 원, 꽃집 15만 원. 3주 동안 사용한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성우의 외출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귀가 시각, 핑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모아야 해. 오후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불륜 이혼을 입력했어요. 수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법률 상담, 증거 수집 방법, 위자료 청구. 순자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60대 여자가 이런 정보를 찾는다는 게 슬펐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1. 불륜 증거 사진 메시지 2. 호텔 출입 영상 3. 신용카드 내역 4. 증인 확보. 다음 날 순자는 성우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우가 동창 만난다며 외출했어요. 순자는 10분 뒤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앞에 가는 회색 차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택시 기사는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따라갔습니다. 성우의 차는 시내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호텔 앞에 멈췄어요. 순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카톡 프로필에서 본 그 여자, 은이었어요.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줌을 당겨 두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성우와 은희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조금 뒤에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 한쪽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야.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증거를 잃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상담 받으러 가야겠어. 순자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남편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순자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진, 메시지 캡처, 신용카드 내역. 변호사는 하나씩 살펴봤어요. 증거가 정말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분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변호사는 펜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청구 가능하시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이요? 네, 불륜을 저지른 쪽이 불리합니다. 통상 50대 50이지만 이 경우 60대 40, 심하면 70대 30도 가능해요. 순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혼 소송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이요? 네. 남편분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보시고 싶으시다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계획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제가 생각해 둔 게 있는데요. 일주일 후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가려고. 성우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뭐? 갑자기 왜? 당신만 만나면 섭섭하잖아. 나도 옛날 친구들 보고 싶어. 그래. 좋지. 성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재미있게 우리 둘이 합동으로 하면 어때? 합동? 응. 당신네 동창들이랑 우리 동창들이랑 같이 만나는 거야. 부부 동창회.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좋을까? 당연하지. 서로 배우자들도 소개하고 얼마나 좋아.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우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동창들에게 연락했어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우리 동창회 하나 하자. 미수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와야 해. 성우 쪽 동창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남편 몰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도 특별히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은희의 연락처는 성우 핸드폰에서 찾았어요. XX 고등학교 동창회 합동 모임에 초대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설을 요청했어요. 비용은 200만 원이 넘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어. D-데이가 다가왔습니다. 당일 아침 성우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여보, 오늘 꼭 가야 해? 왜?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오후 6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였어요. 성우는 계속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성우의 아내가 주최하는 자리에 자신이 초대됐는지 몰랐어요. 순자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은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출구를 쳐다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무슨 얘긴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편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3주 전 남편이 동창회를 간다며 들떠하더라고요. 이상했죠.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요. 순자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카톡 메시지였어요.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 글자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100명이 모두 볼 수 있는 크기였어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게 뭐야? 누구한테 보낸 거야?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서 손잡은 두 사람의 사진이었어요. 성우와 은희였습니다. 저건 은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계속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모습,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고등학교 첫사랑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호텔비로 35만 원, 식사비로 28만 원, 꽃값으로 15만 원. 3주 동안 200만 원을 썼더군요.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나, 진짜야? 나이가 몇인데 저래? 아내 두고 바람이라니. 성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은희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상태 메시지가 크게 보였습니다. 고교 첫사랑과 40년 만의 재회.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은희를 쳐다봤어요. 은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은희 씨, 여기 계시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희에게 쏠렸어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재미있으세요? 40년 결혼 생활 망가뜨리는 게 로맨틱한가요? 은희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을 뛰쳐나갔어요.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김성호. 순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40년을 믿고 살았는데 이게 답인가요?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끝인가요? 순자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내일 법원에 접수할 겁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70%를 청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요. 순자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어요. 성우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성우를 피해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이혼 소장이 들려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70%,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후에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성우에게 소장 부본이 발송됐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민수 38세와 딸 지혜 35세가 집에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 네. 두 자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메시지, 호텔 출입 장면. 민수와 지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아빠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괜찮아. 이미 이혼 소송 시작했어. 이혼이요? 그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배신당했어. 더 이상 못 참아. 자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 후 성우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아빠 실망이에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엄마는 어떡하라고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람이라니. 나도 모르겠어. 순간의 실수였어.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냉담했어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 혼자 사세요. 두 자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았어요. 한 달 후 가정법원 법정이었습니다. 양쪽의 변호사가 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40년 배우자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사진, 메시지,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판사는 하나씩 살펴봤어요. 피고 측 답변하세요. 성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3주 동안 수차례 만났는데 이게 순간입니까? 성우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고의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의 70%를 분할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어요. 성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집도 예금도 명예도 모두 잃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벗겨진 것 같았어요. 반면 성우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모습이었죠.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오후였어요. 순자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0평짜리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햇살이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희와 미숙이 찾아왔어요. 순자야, 다음 달 제주도 여행 갈 거지? 당연하지. 벌써 기대돼.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혼 후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지난해에만 일본, 태국,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요가 수업은 어때? 좋아.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져. 순자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배웠습니다. 그림 강좌도 듣기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40년을 남편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딸 지혜가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있었어요. 엄마, 안색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 요즘 행복하거든.
저도 엄마 보기 좋아요. 예전엔 맨날 한숨만 쉬셨잖아요. 순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엄마, 새로 나온 사람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혼자가 편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성우가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12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집을 순자에게 빼앗기고 이사한 곳이었어요. 좁고 어두웠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쓸쓸한 표정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화는 거의 안 받았어요. 동창회 이후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혼자였습니다. 은희에게도 연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단당했어요. 그녀도 순자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못 먹어서 체중이 10kg이나 빠졌어요. 병원도 혼자 가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녁 8시, 성우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순자 생각이 났습니다. 순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도 바뀌었고 만날 명분도 없었어요. 밤 10시 원룸은 적막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집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모두 자신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밤 순자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꿈도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1년 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유와 행복을, 다른 사람은 후회와 고독을 얻었어요.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대형마트였습니다.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식료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어때? 오늘 저녁에 해 먹어야겠네. 순자는 신선한 채소를 골랐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즐거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됐으니까요. 과일 코너로 향했습니다. 딸네 집에 가져갈 과일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성우였어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장을 계속했어요.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우도 순자를 봤습니다. 손에 든 컵라면 2개가 초라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낡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같은 통로에서 마주쳤어요. 순자야.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네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미 남이었으니까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보시다시피 순자의 장바구니는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했습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이 느껴졌어요. 성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컵라면 2개가 쥐어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그래 보이네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했어요. 순자야, 우리 다시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시요? 무엇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믿음을 당신은 첫사랑 때문에 버렸잖아요.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네. 당신 없이도요. 아니, 당신 없어서 더 행복해요. 순자의 말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도 다 떠났고 아이들도 연락 안 하고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40년 가족을 배신한 대가죠.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전 가봐야 해요. 딸네 집에 가야 하거든요. 순자야. 성우가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대가를 평생 치르세요. 잘 사세요. 순자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등이 고닫고 걸음이 가벼웠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서서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계산대로 간 순자는 밝게 웃으며 직원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네, 정말이요. 마트를 나선 순자는 햇살 아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미련까지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성우는 마트 안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컵라면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인생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장을 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걷고 가족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성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함께한 아내도 따뜻한 가정도 친구들도 모두 스스로 버린 것들이었어요. 계산을 마친 성우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울 것이었어요. 순자는 딸의 집에서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선택, 두 가지 결말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순자는 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어요. 친구 영희, 미숙과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이라니 정말 기대된다. 영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여권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야. 2주짜리 유럽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순자는 설렜어요.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새 친구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하는 순자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어요. 같은 시각 성우는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두었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아빠,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바쁘지? 네, 회사 일이 있어서요.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짧은 통화가 끝났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추석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못 먹은 탓이었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챙겨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서 노부부가 손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2주 후 순자는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딸네 집에 들러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응,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는 호주도 가볼까 해. 사진 속 순자는 에펠탑 앞에서, 베네치아 곤돌라 위에서, 알프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친구분들이랑 자주 만나시죠? 그럼. 이번 주에는 등산 가기로 했어. 순자의 일정표는 빼곡했습니다. 요가, 그림 수업, 친구 모임, 여행 계획.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활발하신 줄 몰랐어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거지. 이제야 내 모습대로 사는 거야. 지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혼,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62세에 혼자 산다는 게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뒷바라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껴 쓰면 평생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과거의 나.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에 맞서 싸운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좋아요가 쏟아졌습니다. 순자 언니 멋져요. 부러워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서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순자는 답글을 달았어요.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반면 성우의 원룸창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이었어요.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다른 사람은 쓸쓸한 말년을 맞이했어요. 배신의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은 보상받았습니다. 순자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는 지역 문화센터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앞에는 20명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요청한 특강이었어요. 주제는 용기 있는 인생 2막이었습니다. 저는 4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때문이었죠.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생각했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순자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때의 증거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법적으로 맞섰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제 권리를 찾았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겁니다. 동창회에서 100명 앞에서요.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쾌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순자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유럽 여행 사진,
요가 수업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이혼 후 2년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신은 배신입니다. 참을 필요 없어요. 청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용기가 안 나요. 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법은 우리 편이에요. 재산 분할 위자료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롭죠. 강의가 끝난 후 여러 여성들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모임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강의에서 만난 분들께 당신의 인생 당당하게 지키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 출발은 가능해요.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용기 얻었어요. 저도 해볼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나요. 40년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순자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분류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40년 결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대응으로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법에 맞서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인생, 당신이 지키세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순자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작은 글씨로 마지막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당히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